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이루고 공무원 연금개혁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그런 국민의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에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과거의 낡은 정치를 국민이 원하는 정치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개혁 등 4대 구조 개혁도 강력히 추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그 어떤 의혹이든 부정부패는 반드시 도려내겠다는 각오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유병언 일가 사건과 이번 사건도 과거부터 내려온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사익 추구를 오히려 정당성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것을 방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적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결코 그런 일을 방조하거나 권력의 힘을 빌어서 다시 회생하는 과정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정치 개혁만이 그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그런 국민의 뜻을 정치인들과 정치가 받아들이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과거부터 내려온 사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사면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 사면 제도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면이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비춰져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사면은 결코 비리 사슬의 새로운 고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사면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면권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되어서도 안 됩니다. 해당 수석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 5월 2일 특위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여야 대표가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당초 약속한 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지킨 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해내겠다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 근본 이유가 지금의 연금 구조로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 원씩 투입될 연금 재정 보존금이 6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 부담은 다소 줄었지만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들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공무원 연금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실무기구가 국민연금 명목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약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의 첫 단추입니다. 노동개혁의 경우 그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다가 현재 그 논의 진행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개혁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와 노사 모두는 시대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 교육, 금융 등 다른 개혁 과제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서 뛰고 비서실도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순방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대형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의 진출과 방위산업과 보건의료, 에너지 등의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중남미 특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세일즈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역대 최대 규모인 78건의 MOU를 체결했고 특히 경제사절단으로 동반을 한 우리 기업들이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서 7천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코트라와 4개국의 유통 1, 2위 기업과 맺은 전자상거래 MOU는 향후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70조 원 규모의 중남미 온라인 홈쇼핑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국내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국민들이 그냥 힘들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중동과 세계 각지에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나라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큰 시장으로 더 많은 나라로 진출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방 결과가 각 기업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 수석들은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순방 기간 제가 절박하게 느낀 것은 순방 국가 모두가 경제 발전과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쟁에서 벗어나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확대, 금리 인하를 비롯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노력을 기울인 결과 최근 우리 경제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소비, 투자 심리도 회복이 되는 등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과 세계적인 교역 둔화 등으로 주요 국가들의 수출이 감소하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지난해 10월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 활성화와 경제 혁신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인다면 2분기부터는 뚜렷한 개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들께서도 전 부처가 경제 활성화에 전력 투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챙기고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를 위해서도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면서도 강력한 외교와 실리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월 미국에 이어 EU로부터도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에서 최종적으로 해제가 돼서 드디어 IUU 청정 국가의 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최종 지정이 되었을 경우 우리 수산물의 수출 금지라는 손실 이외에도 불법 어업국 낙인에 따른 국제 이미지 실추 등 피해가 무척 컸을 텐데 그동안 정부와 원양 업계가 협력을 해서 선진국 수준의 원양 어업 관리 체계를 갖추었고 미국과 EU를 대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얻은 경험과 교훈을 잘 살려서 우리 원양어업이 글로벌 인류 원양 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4월 22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원자력 분야에서 한미 간의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체제가 구축되었고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집중적인 협상이 결실을 맺어서 40여 년 만에 세계 5위의 원자력 이용국이자 원전 수출국인 우리나라의 위상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으로 개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렵게 마련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적극 활용해서 사용 후 핵 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 현안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교섭 사례는 정부가 중요한 외교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것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성취의 자긍심을 가지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고 외교 정책 추진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최근 일본 아베 총리의 과거사 발언과 관련해서 아베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로 이웃 국가들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미국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듯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 매몰되어 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교는 과거사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한미 동맹과 한일 관계, 한중 관계 등의 외교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만큼 각 사안에 따른 우리의 외교 목표 달성을 위해 앞으로도 소신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네팔 지진 사망자가 7천 명 이상으로 확인되고 피해 규모도 최대 100억 불, 거의 네팔 GDP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런 그 엄청난 피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팔 참사에 대해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고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네팔 정부와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내외 각종 재난을 겪으면서 축적한 구호 지원 활동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피해 복구와 경제 재건에 최대한 기여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사정으로 어려움과 불안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부처는 잘 살펴보시고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항공편이 없어 귀국을 못하고 있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난주에 귀국 지원용 특별기를 파견했는데 앞으로도 상황 발생 시 필요한 대응을 신속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